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하트 아시죠? 하트를 그리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작게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높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낮게 그리기도 하고 또 넓게 그리기도 하고 좁게 그리기도 하지만 그 하트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의미는 다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죠? 운동을 하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열어주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 정경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점심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렇게 집에서의 밥상을 생각하면 그 밥상 위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제 밥상을 평상시에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 그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미각의 지배라는 책에 존 앨런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맛은 우리가 가장 맛있게 먹었을 때 그 기억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가요? 출산이 점점점 낮아지고 또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게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편리한 식생활을 위해서 어때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식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똥강아지의 식습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식일까? 아니면 제가 옆에다가 펀식이라고 붙여봤는데 펀식이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편식은 어떤 식품에 대해서 특정한 식품을 좋아하고 또 어떤 식품은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펀식처럼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펀식이라는 제목을 가져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펀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자녀들이 다 계신가요? 아직이신군요. 미래에 다 이제 손자녀가 다 계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손자녀들이 과연 펀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봤을 때 크게 저는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예민한 아이들. 맛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한 만 5세까지는 새로운 음식에 이렇게 접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스러우시겠죠? 자, 그랬을 때는 새로운 식재료를 자꾸 만져보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미술 활동으로 연계를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가 편식하는 채소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피망과 버섯 종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망을 반으로 딱 자르면 어때요?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그러면 그 피망을 물감놀이 찍게 하면 좋으세요. 이렇게 전지 크게 놔두고 우리 손자녀와 함께 할머니나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오늘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볼까? 이래서 이제 오감놀이를 같이 이렇게 피망으로 가지고 물감놀이를 하면 좋은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특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요. 또 2번째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는 부모님들이 되게 욕심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 아이가 빨리빨리 쑥쑥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집 아이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벌써 키도 이렇게 크고 몸집도 좋아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뭐 나를 닮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속상하시죠? 그래서 막 좋은 거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그렇게 자꾸 주게 되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표준 성장 곡선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곡선으로 맞춰서 갔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 성장 곡선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아이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아이에게 막 일부러 이것도 먹어줘, 저것도 먹어줘, 특히 아버님도 막 그러시면 안 되세요. 네. 그리고 셋째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애착이 어때요? 부족한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시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어때요? 많이 줄어들게 되죠. 저 부모님들 또한 그렇고 많이 줄어들다 보니 우리 아이들과 이게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0에서 18개월까지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형성이 되는 시기죠. 또 19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이렇게 아버님이랑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이 아이들이 또 편식 습관이 들 수 있거든요. 아버님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식이 생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과는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와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소통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좋고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산만형이에요. 주의 산만형 들어도 아시겠죠? 이 아이는 너무 바빠요.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여기도 뛰어가 봐야 되고 저기도 뛰어가 봐야 되고, 굉장히 그렇다 보니 내가 먹고자 하는 걸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먹을 수 없어요.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주변의 놀이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일반 어떤 부모들 중에서는 이 아이가 막 산만하게 막 뛰어다니고 먹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를 요즘에 저기 휴대폰도 그렇고 뭐 이렇게 TV를 탁 틀어주면서 밥상을 딱 차려주고, 땡땡아 너 여기 앉아서 저거 보면서 먹어, 이런 부모님들이 있죠.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산만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산만형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에게는, 자 땡땡아 그렇게 놀다가 밥 먹는 시간에는 장소를 정해준 게 좋으세요. 우리 친구가 밥 먹을 때는 항상 여기 와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자리를 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런 것처럼 식습관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식습관을 어떤 걸 어떻게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그 식습관이 평생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식습관을 형성하는 식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 보시면 뭐가 있죠? 그 안에? 맞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뒷바퀴에는 어때요? 우리가 맞아요. 5대 영양소,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바퀴에 다시 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신체에 물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70% 정도. 우리 물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 거죠. 자, 5대 영양소도 어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기억하기 좋도록 5손가락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어때요? 곡류류라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 중지는 어때요? 고기, 생선, 콩류. 자,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 뭐가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소류가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유지류, 그리고 과일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가락에 각각의 영양소의 이름을 딱 붙이면 기억하기 좋죠. 이 5손가락에 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이다, 내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말씀을 드리면, 앞바퀴에 있는 물은 우리가 충분히 물을 마셔줘야 된다 뜻이고요. 뒷바퀴의 영양소는 우리가 골고루 5가지를 다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전거에 타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식문화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식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문화 했을 때 어떤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었을 때 생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사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식문화를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저희 큰아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큰아이는 처음에 어렸을 때 버섯을 먹지 못했어요. 버섯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버섯 안 먹을래. 그리고 버섯 반찬을 열심히 해주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엄마로서는 좀 속상하지만 그래 너가 먹기 싫다니 그래 먹지 말아라 이랬는데 하루는 엄마 버섯 반찬 좀 해줘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운동회 초등학교 때 운동회 많이 하잖아요. 운동회를 갔다 왔는데 운동회 갈 때 그때는 도시락을 다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버섯 반찬을 싸왔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이제 버섯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래서 버섯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쭉 해주게 됐고요. 또 운동회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시겠는데 저는 미나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웬 미나리?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우리 딸아이와 비슷하게 또 미나리 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나리를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도시락을 싸오셨는데 미나리 반찬을 해온 거예요. 엄마는 제가 싫어하는 거 알 텐데 미나리 반찬을 왜 오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미나리 반찬을 그때 먹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나리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희 딸아이랑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어떤 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버섯 향 때문에 잘 먹지 못했고 저는 또 미나리 향 때문에 잘 못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편식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편식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편식 습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너 그거 왜 안 먹어?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엄마도 열심히 요리를 준비했는데 안 먹으면 속상하니까 맞아요. 너 그거 왜 안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내가 안 먹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마법의 시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몸에 옛날 어렸을 때 시소 많이 타보셨죠? 어느 쪽으로 기운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따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시소가 어떤 쪽으로 기울게 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영향이 큰 이런 식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발달 단계에는 어떤 거를 챙겨주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는 편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제가 발달 단계별로 한번 가져봤어요.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유식을 언제 시작하나요? 그쵸. 그때쯤 시작하죠. 그래서 5개월에서 한 8개월 이때는 반유동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유동식을 주는데 이때는 우리가 꼭 중점적으로 이 영양소를 또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철분이에요. 왜냐면 철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빈혈에 나중에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철분 섭취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닭고기라든가 소고기를 잘게 갈아서 어때요? 불린 쌀과 함께 그렇게 죽을 끓여서 반유동식으로 5개월에서 8개월은 그렇게 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어때요? 8개월에서 12개월 돌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요? 단단한 고형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형식은 아이들이 씹는 그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12개월에서 만 2세까지는 어떤가요? 이때는 컵과 수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과 수저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편식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쓰는 컵이나 수저 같은 걸 엄마가 마트에 가서 아 우리 준서가 이거 쓰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탁 사오고 준서야 너 이거 써 라고 했을 때 준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그렇죠.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아이에게 줘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12개월에서 만 2세가 됐어요. 그러면 컵도 쓰고 수저도 쓸 거니까 준서야 이제부터 준서가 컵도 쓰고 수저도 쓸 거니까 오늘 할머니랑 같이 장에 한번 가볼까? 너가 원하는 거 할머니가 사줄 수 있어 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랑 가져가니 준서는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골라서 하는 게 좋으시고요. 또 12개월에서 이 만 2세 사이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어때요? 이 자리에 앉아서 먹어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장소를 딱 정해놓고 막 돌아다니다가도 식사할 때는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한 이곳에 와서 먹을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가요? 만 2세에서 3세입니다. 이때는 숟가락하고 포크 사용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똑같이 그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 3세에서 4세 이제 좀 아이가 좀 자랐어요. 그죠? 이때는 뭘 쓸까요? 바로 어른들처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젓가락이 아이들 처음에 연습하기 좋도록 손가락 다 넣을 수 있고 막 이런 젓가락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걸로 골라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젓가락으로 해서 준비해서 우리 아이가 식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4세에서 5세까지는 어떨까요? 이때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알아요. 우리 아이한테 자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어린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잠시 기다렸다가 아이마다 발달 단계가 다 있으니까 그 단계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또 아이가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달 단계별로 5개월에서 8개월부터 쭉 해서 만 4세에서 6세까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 단계별로 어머니나 조부모님이 아주 잘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편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도대체 편식이 왜 나타난 거야? 편식이란 뭘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편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정 음식은 먹지 않고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골고루 다 먹어주면 그런 편식 습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특정 음식만 먹게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거의 만 2세에서 5세가 굉장히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편식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고루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편식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서도 그 편식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편식의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만 2세 된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직장맘이었어요. 요즘에 학습지 많이 하시잖아요. 학습지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둘인 거예요. 만 2세가 동생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바쁘죠. 아침에 이 두 아이를 아침 식사를 다 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또 직장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때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버님은 또 직장 때문에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어때요? 엄마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빨리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천천히 그것도 먹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때요? 시간은 보니까 출근 시간은 다 돼가니까 이제 집에 있는 빵을 그냥 손에 들려서 안 되겠다 우리 가자 이러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면서 어때요? 빵을 막 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한 2시간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뭐 그저 중간에 간식을 또 줘요. 그게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식사시간이 됐겠잖아요. 그래서 딱 만 2세인 아이를 앉혀놨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이게 빵을 먹기도 했고 그래서 밥을 딱 먹자고 앉아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졸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밥을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졸고 있으니까 땡땡아 빨리 일어나 점심시간이야 먹자 이러고 이제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바다는 먹어요. 요즘에 이제 억지로 먹으면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억지로 먹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얘가 이제 아를 해서 줬는데 입안에 그대로 머금고 있는 거야. 그러고 또 졸아. 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날도 식사를 성공을 못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메뉴가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햄, 콩나물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땡땡아 우리 밥 먹자 그랬더니 이게 앉더니 햄은 막 열심히 정말 깜짝할 사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선생님이 웬일이야. 오늘은 정말 밥을 잘 먹으려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햄을 다 먹고 나니 이제 똑같아. 또 졸고 있어요. 그게 너무 또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콩나물을 줬더니 이 아이가 또 머금고 있더니 자기가 햄 먹었던 것까지 모두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이제 선생님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자기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먹긴 했지만 억지로 이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다 토해버린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식이 정말 문제가 크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편식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방금 이 아이가 구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만일에 구토한 기억이 있었다면 이 아이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커서도 편식을 하게 돼요. 구토나 이렇게 설사한 기억이 있다 이러면 편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또 땅콩을 그랬어요. 이 아이가 또 땅콩을 잘 안 먹고 커서는 땅콩을 먹으면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알레르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있나 보다. 그럼 앞으로는 원인은 모르지만 우리 큰아이는 우리가 땅콩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엄마인 저도 알레르기가 없고 아빠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땅콩 알레르기가 생겼지? 라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넌 땅콩이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 땅콩을 먹었을 때 토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토한 기억이 있거나 또는 아까 이제 부모님이 편식일 때 우리 아이들이 편식이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편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나리를 제가 고치기 전에 편식을 했을 때 제 밥상 위에 저희 아이들의 밥상 위에는 미나리를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미나리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경우와 또 어떤 음식을 강제로 먹이게 되면 또 편식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구토하거나 설사를 했을 때 그런 게 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편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도 편식을 하게 된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편식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제가 이제 땅콩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한테 들어서 알았던 것처럼 이 아이가 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 그걸 싫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좋고요. 또 소통, 아이와 함께 계속 소통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신다고요?
네,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만일에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면 땡땡아, 너 왜 이 음식이 싫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식할 때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정말 그날따라 내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음식을 봤을 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랑 소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이의 체질을 고려해야 돼요. 아이마다 어떤 음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체질을 이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이 편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가져왔죠. 오감놀이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우리 아이들의 편식을 고칠 수 있는 오감놀이 방법인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맛에는 어떤 맛이 있는지 5가지 맛이 있죠? 네. 다 한번 해볼까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마지막으로 감칠맛, 매운맛이라고 생각하셨죠? 감칠맛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이 5가지 맛보다 가장 중요한 거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향이에요, 향. 저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향 때문에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 향이 어떤 걸 먹기 전에 내가 향을 맡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도 맛을 굉장히 좌우하는 한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혀 안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 게 미레라는 거 아시죠? 이 미레가 유아가 어른보다 음식 맛을 더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 이유는 유아의 미레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유아의 미레는 10,000개예요, 10,000개. 그런데 우리 성인은 몇 개예요? 7,50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레가 10,000개가 있으니 어떤 음식 맛인지 다 보겠잖아요. 감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맛있어요. 이건 맛없어요. 금방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미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가지고 있던 아이들한테 중학생이 되었을 때 19세에서 21세까지 우리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1% 남자의 86% 여자아이들도 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고 한대요. 그렇게 많은 80% 이상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언제부터 그렇게 싫어하는 음식이 생겼어? 라고 했더니 어떤가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런 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감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좀 해줘봐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오감놀이 중에서 아까 버섯 중에서 우리 이제 싫어하는 거 채소를 했을 때 피망도 있고 버섯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버섯으로 가지고 피자, 버섯 피자를 한번 할머니께서 같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도구를 살 때도 우리 준서를 데려갔던 것처럼 버섯 피자를 살 때, 만들 때도 우리 준서랑 같이 시장을 가는 거예요. 장을 같이 보세요. 자, 준서야, 오늘 할머니랑 같이 버섯 피자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 텐데 우리 버섯 피자에 무엇을 넣어볼까? 엄마는 할머니는 먼저 버섯 피자니까 버섯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버섯을 먹이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어서 버섯을 넣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가 한번 골라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장을 딱 봐오세요. 그리고 집에를 와서 이제 같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장을 봐왔으니 이제부터 내가 요리해 줄게. 준서야 너는 뭐 책을 보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요리 한번 해보자. 자, 와서 도와줄래? 뭐 야채를 따듬는 것도 할 수 있고 어때요? 또 써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한테 칼로 써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케이크 칼 있죠? 네. 케이크 칼로 갖고 아이들 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버섯 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 좋고요. 자, 2번째는 우리 명절 때 만두 많이 만들어 드시죠? 만두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하고 하기에. 왜냐? 만두 피를 만들 때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반죽을 원래 이제 만두피는 파는 것도 있는데 파는 걸로 하지 마시고 밀가루로 막 반죽을 해서 이거를 아이에게 만지게 하는 거예요. 오물오물 만지기도 하고 향도 맡아보기도 하고 느낌이 어때? 만졌을 때 어떤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만두피로 어때요? 막 조물조물 한 다음에 방망이도 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동글동글 했던 게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준서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 세상의 중심에서 아이들에게 점점점 넓은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준서가 사랑을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짧은 코너에 우리 아이에게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또 피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을 같이 봐서 그렇게 또 같이 만들면 좋고요. 또 세 번째는 텃밭 가꾸기 하시나요? 하시나 봐요. 그죠? 요즘에 텃밭 체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텃밭 체험을 하면 흙도 밟을 수도 있고 흙도 만질 수도 있고 또 흙의 향도 맡을 수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뭐 상추도 심을 거고 고추도 심을 거고 다양하게 방울토마토도 심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심었던 게 점점점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져왔을 때 잘 맛있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애정이야. 다른 이렇게 상추를 갖다 주고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싫어요. 안 먹어요. 하지만 내가 가꾼 새우는 어때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 체험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대표적으로 콩을 싫어해요. 콩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콩을 또 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음료를 마셨어요. 그죠? 그 음료를 마셨으면 이렇게 테두리에 뭐 비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딱 제거해서 투명 병이 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검은 콩을 같이 넣어보세요. 숫자를 셀 수 있는 아이라면 숫자 공부도 같이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뭐 아직 공부를 못해. 숫자를 몰라.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얼만큼 넣을까?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밀폐를 잘하고 그러면 어때요? 콩 마라카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랑 손자녀랑 같이 놀이하면서 어때요? 연주하면서 놀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콩하고 또 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림책으로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림책으로 들려주면서 편식은 안 좋은 거야, 골고루 먹어야 돼, 이런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어버이날에 저희 아이도 이제 케이크를 하나 딱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크 상자를 그냥 버리기 어때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상자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비밀 상자를 만들면 좋아요. 비밀 상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위에 뚜껑 부분 있잖아요. 손잡이 있는 그 부분을 떼세요. 제거를 하신 다음에 이 안에 어때요? 당근도 넣고 우리 아이가 싫어했던 거 당근, 오이, 촉감놀이 할 수 있는 거 또는 피망, 버섯 버섯은 매끌매끌해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다양한 야채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 위에는 아까 했던 그 부분은 정말 손만 들어갈 수 있게 뭐 부직 풀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손만 딱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상자 놀이를 해요. 우리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우리 준서야 여기 손 한번 넣어볼까? 넣었죠? 그런데 놀라지는 마. 할머니가 이 안에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놨어. 그래서 만져보고 어떤 야채인지 한번 봐보고 할머니가 이야기한 그 야채 한번 꺼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이를 한번 찾아보자. 오이는 겉이 어때요? 좀 까실까실한 느낌 있죠? 겉이 까칠까칠하대. 그리고 길이는 좀 길어. 한번 찾아봐.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찾겠죠. 그랬을 때 아이한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놀이를 하면 좋으세요. 자, 우리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토마토로 가지고 또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넓은 대야에 토마토 아주 잘 익은 거 토마토를 가서 놓고는 막 아이가 으깨게 하세요. 으깨게 하고 향도 맡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으깨고 향만 맡고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에 큰 전지를 놓으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렇게 하면 이때는 우리 아이랑 할머니랑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할머니가 우리 손주랑 뭐하고 놀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거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감놀이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여러분들 미역 있죠, 미역. 미역이 아주 좋답니다. 이 미역이 처음에는 느낌이 어떤가요? 물에 불리기 전에는 굉장히 딱딱하죠. 또 이렇게 분지르면 어때요? 뭐 분질러져요. 자, 준서랑 같이 이렇게 딱 해서 대야에 놓고 미역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만져보고 느낌이 어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향도 맡아보고 한번 분질러 볼까? 준서가 힘이 이렇게 셌어? 그 미역을 분질릴 수 있단 말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또 여기서 이제 자존감을 또 할 수 있는데, 할머니는 준서한테 어땠어? 대단하다고 말해줬어. 같이 따라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분지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어때요? 미역이 또 크게 넓어지죠.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느낌도 다르고 감촉도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껏 놀게 한 다음에 빨래줄 있죠. 하나의 빨래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넣는 걸 해보세요. 우리 빨래놀이 해보는 거야. 우리 미역 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엄마가 빨래하는 거 봤지? 빨래놀이도 해보고 또 빨래줄에다 우리 한번 널어보자. 이렇게 쭉 널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이제 빨래 넣는 느낌이 될 거고, 우리 아이가 그걸 봤을 때 그런 과정을 쭉쭉쭉 거친다면 어떤가요? 미역에 대해서, 아, 미역이 내가 할머니랑 놀았던 기억,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오감놀이는 그런 좋은 기억이 많은 거는 어떤가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는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오감놀이를 다양하게 하면서 손주랑 즐거운 그런 기억도 하면서 어떤가요? 그렇게 아이들과 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둑판처럼 뭘 가져왔는데, 첫째,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으세요. 적어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아이 많이 먹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길게 잡지 마세요. 20분 정도, 30분 한 다음에 안 먹고 싶어 그러면 그날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장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고정된 자리로 정해놓고, 우리가 식사할 때는 항상 이 자리에서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또 소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 자, 네 번째, 식사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아, 이 연령대는 몇 킬로칼로리를 먹어야 돼.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서야, 너는 이 정도는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아이에게 주세요. 자, 밥상을 차려놓고 이 아이가 얼만큼 먹고 싶은지 고르라고 하세요. 양에 담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오늘은 먹고 싶어요. 어떤 날은 또 많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으시고요. 또 식사 예절은 아까 어땠죠? 만 5세 되면 규칙을 아니까 그때는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식하다 보면 또 아이들의 비만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소아비만 원인은 바로 너다 이걸 가져왔는데, 우리 비만에는 다양한 이제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 때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아 비만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아시죠? 우리가 소아 비만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편식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 세포수가 늘어나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인 때 비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이거는 나중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요. 또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놀림이 돼요. 뚱뚱한 아이 놀림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놀림을 받으면 어때요? 그 아이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아비만이 되지 않도록 엄마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41%나 우리 아이가 비만일 확률이 있어요. 유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쪽 부모가 다 비만이야. 그러면 73%나 비만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먼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편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충치와 빈혈과 또 식욕부진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빈혈은 아까 철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데 섭취를 못 해줬다. 그러면 또 빈혈이 올 수 있는 거고, 충치나 빈혈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 식욕부진이 올 수도 있으니 너무 잘 먹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너무 안 먹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만해서 이제 BMI라고 들어보셨죠? 체질량 지수. 우리가 체질량 지수는 30부터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0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예를 들어서 키가 2m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m가 안 되지만 제가 2m라고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2, 신장 곱하기 신장하면 4가 되죠. 그리고 그 분모로는 체중이 가는 거예요. 제가 계산하기 쉽도록 체중이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4분의 100이 되니까 얼마예요? 25가 되죠. 그러면 BMI는 25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30이 넘는다 그러면 비만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식습관도 평생 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식습관 중에는 3살이 기준이에요. 왜 3살 버릇 여든일까? 이 3살이 기준이 되는 건데요. 3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하지만 3살 이후가 되면 어때요? 이 맛에 대한 기억이 우리 대뇌피절의 후두엽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좋은 음식을 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손유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장구 나와라 뚝딱이라고 했죠. 저희 아이가 아까 어떤 콩도 알레르기가 있었고 그다음 버섯에 대해서도 향에 대해서도 이제 잘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이거 손장군 뚝딱뚝딱 손유이를 같이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5손가락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 이게 5대 영양소를 꼭 붙여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잘 먹지 않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감자를 잘 먹지 않아. 또 뭘 안 먹나요? 파를 안 먹어요. 또 피망도 안 먹어요. 또 당근도 안 먹어요. 또 마지막으로 뭐 멸치를 안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땡땡아, 우리 몸에 세균이 들었어.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손장군이 출동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손장군에게 힘을 한번 실어줘 볼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엄지 우리 감자 하기로 했잖아요. 감자장군 나와라 뚝따라 뚝딱. 그 다음에 뭐였죠? 파장군 나와라 뚝따라 뚝딱. 이렇게, 그죠? 마지막에 멸치장군 나와라 뚝따라 뚝딱. 그래서 와, 우리가 손장군을 도와줬더니 병균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5가지를 방금 제가 패널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를 어떤 거를 정하면 좋을지는 우리 손자녀랑 함께 정해보는 거죠. 특별히 잘 안 먹는 것 같아. 그럼 그 유도해봐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감자장군 나와라 뚝따라 뚝딱 했죠. 그러면 감자가 우리 준서 입속에 쏙 해보는 거죠. 또 멸치도 멸치장군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멸치가 입속에 쏙 해야지 우리 병균이 물리쳐질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뭔가 내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손장군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이가 편식하는 습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식습관에 대해서, 똥강아지 식습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이 아닌 편식,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식사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발달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식하는 습관이 들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이 편식을 하면 우리 아이도 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식하지 않으려면 내 아이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숙제입니다. 우리 패널분들에게도 숙제이고 만일에 이렇게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숙제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똥강아지의 식습관 편식인가 헌식인가를 강의한 전경숙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